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정영입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요즘에 가장 많이 집중하고 있는 제가 오늘까지만 해도 굉장히 많은 수의 자소서를 본 바로 SK 하이닉스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SK 하이닉스의 자기소개를 어떻게 써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뭐 너무나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한다라기보다 여러분들이 헛된 희망을 좀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뼈 때리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또 여러분들의 마케팅 상술에 좀 많이 놀아 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그런 것들을 좀 달콤한 유혹에서 벗어나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으로 좀 이 영상을 만들어 보고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요. 죄송한데 여러분 꿈은 좀 빨리 깨요. 예, SK하이닉스가 굉장히 많은 분들을 좀 뽑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왜 지금 이 시점에 뽑겠습니까? 삼성전자보다 빨리 내놓는 거죠. 근데 이제 워낙에 반도체 산업이 좋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을 뽑아갈 것 같고 여러분들을 달콤하게 꼬시고 있죠. 반도체 교육도 좀 받았고 내가 학점도 조금 높고 그럼 반도체 충분히 써라 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꼬임을 당하실 텐데 물론 저도 그런 얘기를 드리긴 하는데요. 쉽게 아주 쉽게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학교에 선배분들이 가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뽑힐 확률이 높아요. 근데 아무도 없어요. 내가 프론티어야, 개척자야, 선구자야. 그러면 그럴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솔직하게 얘기한다면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발 여러분들이 SK하이닉스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내가 반도체 교육도 진짜 많이 받았고 충분히 학교 선배들도 많이 갖고라고 하면 그냥 그런 분들은 뭐 이런 거 보실 필요도 없고 그냥 쓰셔야죠. 근데 어떤 분들 애매해요. 전화기 중에 하나 나온 것 같고 그 다음에 반도체가 많이 뽑으니까 왠지 내가 쓰면 자기소개서를 되게 기술적으로 잘 쓴 뭔가 뽑아주는 것 같고 SK하이닉스 자기소개서라고 해서 어떻게 쓰는지 이렇게 알려주는 거 보면 저 정도 쓰면 붙는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데 붙었다는 사람도 있으니까 나도 갈 것 같고 여러분 그거는 저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고 봅니다. 학교를 가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SK하이닉스가 많이 뽑지만 지금 취업하기가 힘들죠. 전국에 쉽게 얘기해서 공과대학만 몇 개입니까? 예. 그럼 날고긴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쓰는 것이 당연한 거고요. 내가 어떠한 스킬이라든지 어떠한 기교라든지 어떠한 예외사항으로 저 사람도 갔으니까 예외사항을 굉장히 일반화시키면 조금 곤란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긴 난 무조건 갈 거야. 그러니까 쓸데없이 돈을 쓰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왜 그러고 계십니까? 여기는 그냥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정말로 내 스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형편없지만 내가 정말로 진정으로 여기에서 물어보는 자기소개서 항목의 경험을 정말 잘했다. 근데 그걸 읽어봐주는 평가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뽑힐 가능성이 있을 텐데 과연 그 가능성이 몇 퍼센트가 되겠냐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별로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다른 것들을 믿고 그냥 한번 지원해 보거나 아니면 내가 마치 돈을 주고 첨삭을 받았으면 이거는 뭐 기술적인 부분이 되니까 현직자가 봐줬으니까 되겠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입니다. 정말로. 꿈 깨세요. 네, 꿈 깨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예 안 쓰란 말은 아니에요. 써야죠. 쓰긴 써야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대신에 거기에 헛된 희망은 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까워요. SK하이닉스는 저는 경험으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뼈대자소서라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만드는 용으로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의 경험을 입체적으로 볼 수도 있고 평면적으로 볼 수도 있고 근데 거기에서 그쳐야지 마치 누군가한테 컨설팅을 이렇게 받으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정해져 있어요. 1번은 어떻게 쓰는 게 정해져 있고 2번은 어떻게 쓰는 게 정해져 있긴 하죠. 가이드에 있으니까. 근데 그것만 따르면 됐지 여기에는 어떤 소재를 쓰라고 하던데요. 여긴 소제목을 어떻게 쓰라고 하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대신에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그 어젠더 부분만 여러분들이 뽑아주시면 됐지 현직자가 이런 말 쓰라고 하지 말던데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런 말 안 썼기 때문에 붙었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너무 일반화시키지 않았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너무 헛된 희망을 갖고 계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심플하게 얘기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들어가는 거 여러분들이 스카이대학교에 들어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누구나 선망하죠. 누구나 지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다 뽑아주지는 않잖아요.
대신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오히려 학벌을 덜 보죠. 근데 SK하이닉스는 학교를 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회사 담당자라도 전국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렇게 수많은 공과대학교 친구들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좋은 학교의 친구들, 좋은 경험을 하고 반도체 연관된 경험들, 경력들을 갖고 있는 친구들을 뽑고 싶지 않겠어요? 그 중에서 굳이 얘는 이런 예외가 있는데 우리가 한 10명 중에 한 명은 예외 있는 애를 뽑아야 되니까 얘를 뽑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평가는 짧은 시간에 하죠. 특히 서류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분, 예외를 일반화시키려고 하는 분들은 빨리 꿈을 깨시고 지원 안 하라는 게 아니라 일단 한번 작성해 본다는 차원에 작성하자. 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첨삭 이 부분인데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SK하이닉스는 자기소개서를 쓰는 게 어렵진 않아요. 저는 이제 뒷부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작성하시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은 말씀드릴 텐데 첨삭은 리뷰 차원으로 하세요. 왜냐하면 유튜브만 봐도 어떻게 쓰라라고 하는 구조를 다 말씀드리잖아요. 무료 강의로도 많이 있고. 그럼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서 좀 벗어나게 쓴다 한들 그게 틀린 거냐고요. 내가 도전적인 목표 달성한 거 써주면 되고 창의력으로 문제 해결한 거 써주면 되는데 내 얘기인데 틀린 게 어딨어요. 논리적으로 구성만 잘 갖춰놓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쓴 내용을 리뷰하는 차원에서 첨삭을 받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띡 주고 이거 잘 썼는지 못 썼는지 이걸 봐주세요가 아니라 저는 여기서 무엇을 어필하고자 했고 그런 바가 제대로 잘 어필되었는지 그걸 확인해 주세요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첨삭을 받으실 때는 구체적인 여러분들의 니즈를 던지시고 그걸 먹으셔야 돼요. 돈을 주고 받건 안 받건 간에 그냥 던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관점에서 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캐치하기 위해서는 나는 여기 이런 걸 좀 봐줘. 난 소제목을 진짜 못 쓰겠으니까 소제목을 좀 잘 썼으면 좋겠어. 두 가지 문장에 표현된 것 같아. STAR 중에 A, 액션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 같아 등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에 있어서 리뷰 차원에서 첨삭받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건 조금 다른데 그러면 한 사람한테만 첨삭받는 게 좋냐?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나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분들 있죠. 한 사람한테 첨삭을 받았는데 그 사람의 의견이 너무 절대적이야. 근데 다른 사람한테 첨삭을 받았더니 야 그건 아니야 라고 이걸 왜 지적하지? 난 저 사람한테 저렇게 배웠는데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 글을 볼 때의 눈이 다 다른데 그래도 궁극적으로 주제라고 하는 부분 이 지원자가 나한테 무엇을 얘기할 거야? 어떻게 얘기할 거야? 그것만 제대로 파악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다 대고 소제목을 이상하게 썼다. 두 가지 문장을 안 했다. 이렇게 떨어뜨리진 않아요. 대신 이제 그 사람들이 보았을 때 첨삭하는 분들이 보셨을 때는 약간 빈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언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하나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내 의견을 보완해 간다는 차원에서 갔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제가 뭐 적어놨냐면 제 밑에 있죠. 학교에서 가급적이면 이용하세요. 웬만하면 여러분들 거의 대다수인 분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잖아요. 그럼 뭐 휴학을 하셨건 졸업유예를 하셨건 학교에서 지금쯤이면 뭘 돌리고 있어요? 자기소개서 프로그램 돌리고 있어요. 저도 하고 있고요. 그런 걸 이용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요즘에 하면은 질적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고민을 많이 하셔서 꼭 돈 주고 하고 있어요. 이걸. 저도 물론 돈 받고 첨삭 컨설팅을 하는데 좀 되게 비싸요. 그 얘기는 제가 비싼 만큼의 값을 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기가 싫다는 거예요. 왜? 첨삭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도 절대치를 높이기 힘들어요. 근데 A라는 사람한테 가면 무조건 자기소개서 합격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분은 원래 잘 쓰시는 분이고 그분은 원래 합격할 수 있는 소재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예 안 받는 것보다는 그래도 첨삭을 받아보는 게 좋고 그러면 공짜로 이용할 수 있어야죠. 제일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 학교에서 자기소개서 첨삭 프로그램을 이용하시고 요즘에 학교에서 부르시는 분들이 괜찮아요. 저도 학교 가잖아요. 그런 분들 다 불러서 하고 있으니까 요즘 퀄리티 낮으면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교에서 그런 프로그램 이용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다른 사람 있으면 또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 다음에 학교를 안 다니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지역에 일자리 센터라는 게 있어요. 그럼 그거랑 연계돼서 여러분들이 해당 학교를 다니지 않더라도 그 학교랑 연계된 곳에서 하실 수도 있고 솔직히 얘기해서 각각의 정부 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퀄리티가 높은 분들이 제 생각에는 많진 않아요. 아마 그분들 SK하이닉스 못 보실 분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진짜 내가 어쩔 수 없이 돈을 써야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금액이 약간 높다라고 한다면 낮게 해주는 데도 많잖아요. 뭐 순고도 있고 크몽도 있고 아니면 진짜 현직자들이 봐주는 데도 있고 그런 데를 가시든가 터무니없이 비싼데 저 같은 데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쓰나 학교에서 받으나 비슷비슷하니까. 대신에 나 자소서 진짜 모르겠어. 아니면 나는 외국에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한국말을 문어체적으로 표현 못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고민해야 되겠죠. 근데 요즘에는 워낙에 잘 됐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이용하시면 좋고, 이런 것들을 오히려 그냥 계속 처음 상태에서 듣지 말고 한번 첨삭 듣고 첨삭 받고 써보고 첨삭 받고 또 써보고 첨삭 받고 하면서, 어차피 SK하이닉스는 잘 써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이용하시면, 그거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첨삭은 리뷰 차원에서 하셔야 여러분들 실력이 늘어난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2분, 3분 이상 다른 사람들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절대적인 건 없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요, 전 여러분들한테 제일 많이 추천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 직무 되게 어렵죠. 이번에 뽑는 직무만 보더라도 어때요? 지금 보면 설계 있고 R&D 공정 있고 프로젝트 엔지니어링 있고 애플리케이션 엔지니어링 있고 솔루션 소프트웨어 있고 솔루션 P 있고 어설프게 나와 있죠. 근데 내가 3번에다 쓰고 싶고 가급적이면 내 모든 경험들을 직무와 연관시켜서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뭐예요? 물어보죠. 서로 물어봐. 모르는 사람들끼리 들어가서 서로 물어보고 있어. 그건 뭐 같아요? 뭐 같아요? 저도 제가 안 해본 거니까 100% 정확하게 알지 못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고 싶고 거기에 맞는 경험을 추출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메일로 물어봐요. 지금 SK하이닉스에서 유튜브 채널에 올릴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보지 마요. 봐도 도움 하나도 안 돼요. 나와서 그냥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하고 있고, 뭐 하는 게 제일 좋냐면, 나는 이 직무가 뭐 하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내가 추가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이 뭐가 있냐라고 회사에 메일 보내면 SK하이닉스 던져줍니다.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랑. 여러분들 이걸 안 해요. 부끄러운가 봐. 아니 무서운가 봐. 시킬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런 생각을 합니까? 내가 니네 회사 들어가고 싶어서 니네 회사가 하는 일이 단순한 PE가 아니라 어떤 PE인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데 그 회사에서 야 그건 대외비야, 국정원입니까? 말도 안 되지. 근데 그 노력을 안 해. 현직자를 어떻게든지 만나려고. 현직자 어떻게 만나려고? 메일 보내면 될 것을. 여러분들한테 메일로 와요. 대신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뭐 하는 거냐? 이렇게 하면 브로드한 답변을 밖에 못 받잖아요. 내가 알기로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이런 역할을 하는데 반도체 쪽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추가적으로 궁금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반도체 프로세스, 반도체 일하는 것들을 쭉 적어봐요. 거기 소프트웨어가 각각의 어떤 과정으로 개입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답변이 오지 않을까요? 제일 좋은 건 전화죠. 전화 녹음해서 듣는 게 제일 좋은데, 전화는 서로 간에 약간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또 말을 잘못 내뱉을 수 있으니까 메일로 해서 그 사람들한테 자료를 받는 거 제일 좋겠죠. 그러니까 겁먹지 마세요.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원해보고 싶은 회사는 이렇게 전화해서 물어보면 되고 메일로 써서 물어보면 되고, 그게 정확한 직무명인데 왜 모르는 사람들끼리 티키타카를 하고 있냐고. 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직무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분, 그리고 구체적으로 제가 알아야 될 기본 지식이나 용어들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라고 PS를 쓸 것 같아요. 주신.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를 얻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걸 안 해. 첨삭 가가지고 그냥 해달라고. 이게 맞냐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SK하이닉스 그 현직자도 아닌데. 그렇죠? 그럼 또 거기 들어가겠지. 뭐 렌유인이나 위포트 들어가서 하겠지. 물론 어느 정도 맞는 부분이 있겠죠.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하냐고. 다 아는 것도 아니죠. 그러면 실제 현직자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면 되잖아요. 왜 이걸 안 합니까? 저도 모르면 회사를 물어봐요. 내가 컨설팅 해야 되는데 모르면 제가 모든 직무를 해본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감이 잡히겠죠.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달콤한 유혹을 벗어나는 가장 중요한 주제인데, 앞으로 이렇게 해요, 여러분. 빨스 인넘. 빨스 인넘이 뭐예요? 빨리 쓰고 잊어버리고 넘어가요. 제발. 잘 써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어요. 잘 썼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SK 자기소개서 항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가지 경험 항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써놓으면 좋아요. 뼈대자소서로 써놓으면 좋으니까 빨리 쓰고 있고 넘어가야 되는데, 너무 여기에 매몰되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해. SK 자기소개서만 그냥 계속 다듬고 무슨 진짜 신춘문예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막 희망을 해. 얘 왜? 나는 다를 거야. 저 지금 목소리 이상하죠, 여러분? 코로나 양성 받았습니다. 코로나 처음에 양성 반응이 안 오고요. 처음에 문자가 이렇게 오더라고요. PCR 검사를 받았는데 결정인지 아직 양성인지 음성인지 미결정이래요.
하루가 더 걸려서 또 검사를 했죠. 그 다음 제 마음속엔 이러한 희망이 싹 듭디다. 난 아닐 거야. 나는 슈퍼 항체를 가졌을 거야. 나는 강할 거야. 근데 그 다음날 여지없이 미안하다. 너도 양성이야 이놈아. 여러분들도 이런 비슷한 희망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엇인가 무기를 갖고 있으면 걱정 안 해요. 그냥 내. 뭐 반도체 교육 정도 받았으면 됐고 만약에 안 뽑아줬으면 뭐 다른 이유가 있겠지. 근데 그게 아니면 내가 이번에 컨설팅을 받았는데 이번엔 기술적으로 어떻게 썼는데 계속 매달리는 거야. 여기에 소재 제목을 이렇게 바꿨으니까 안 돼요 여러분. 빨리 쓰고 잊고 넘어가세요. 쓸 게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4가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진짜 지금 목소리도 안 나오는데 목 터져라 여러분들한테 외치고 싶습니다. 안 쓰라는 말이 아니에요. 빨리 쓰고 잊고 넘어가서 다른 거 쓰자. 어차피 이거 기반으로 여러분들 다른 데 다 써먹을 수 있는 자기소개서를 만들 거니까. 아셨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부터는 이것만 들으면 안 되니까 제가 말씀드린 작성 구조 이대로만 쓰십시오. 큰 구조는. 그리고 빨리 쓰고 읽고 넘어갑시다. 목소리 못 들어주겠네. 죄송합니다. 1번 뭐예요? 도전적 목표를 달성한 경험을 쓰라고 했죠. 저라면 첫 번째, 목표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겠죠. 목표가. 도전적 목표가 무엇인지, 목표가 뭐예요? 목표가 최선을 다하자입니다. 이게 도전적 목표예요? 아니면 제가 여기에서는 1등을 한번 해보고자 했습니다. 도전적 목표가 뭐냐고요? 도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함몰 안 내도 되고, 목표라는 게 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시가 됐어요. 그래야 이 목표 1등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고군분투했는지를 쓸 수 있으니까. 저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시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실제 성과가 나오겠죠. 야, 정말 달성을 했다. 그럼 그를 통해 뭐가 나와야 돼요? 도전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뭔가 필요하구나. 이걸 배웠습니다가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이 배웠습니다를 컨트롤 C에다가 제일 앞에다 붙여줘야지. 이쪽에 해야 되겠구나. 그걸 뭘로? 소제목으로. 왜? 천자니까. 처음 쓸 때는 목표 제시,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쓸 거는 어떻게 노력하셨는지, 그 다음에 성과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를 통해 도전적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는 점, 배운 점을 긁어다가 앞에다 붙여요. 소제목의 형식으로. 끈기를 통해 이룬 500원, 500% 달성, 이런 식으로. 구조는 이런 식으로. 소재는 당연히 직무에 연관된 소재 써주시면 좋죠. 또 저는 직무에 연관된 소재 중에 경쟁력 있는 소재 2번째 소재를 여기다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번은 뭡니까? 2번은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잖아요. 여러분들 창의적인 사람이에요? 되게 창의적이에요. 창의적인 것은 무에서 무가 아니죠. 창의적인 것은 유에서 유예요. 유에서 더 나은 유가 창의입니다. 한마디로 개선한 경험을 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와야 돼요? 기존의 어떤 방식의 문제를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기존의 한계점은 무엇이었어?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좋을지 대안을 고려할 거 아니에요. 구성한 거. 그 중에 하나를 골랐겠죠. 그래서 이걸 선택해서 그걸 제시했더니 좋은 결과가 나왔고, 이를 통해 배운 점, 여기서 배운 점 뭘 써야 돼요? 창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창의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이 메시지를 받기 위함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걸 역시 제일 앞에 소제목으로 붙여주자. 창의가 아니에요. 개선하신 거. 그래서 이공계분들은 공정과정, 연구과정, 실습과정, 프로젝트 과정에서 무엇인가를 이렇게 좀 바꿔봤어요. 이런 것들. 네, 좋고, 제가 많이 강조드리는 게, 예시드렸던 게 뭐예요? 나한테 글로 써. 비포와 애프터를 비교하라 그랬어. 근데 이걸 왜 글로 써? 난 사진으로 해볼래. 사진으로 했더니 훨씬 더 가시적으로 보이고 효과가 더 높았다. 그래서 나는 글이 아니라 사진으로 했다. 이게 뭐예요? 창의적 문제 해결 방식. 더 나은 유에서 더 나은 유를 뽑아내는 게 2번입니다. 그래서 개선하셨던 경험. 그러니까 저는 직무랑 연관된 소재가 많으신 분들은 써주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인문상경계 분들은 2번에다가는 직무와 가장 연관되지 않은 소재를 써주셔도 돼요. 굳이 본다면. 그 다음 3번은 무엇입니까? 제일 쉽죠. 너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전문성 쌓았어.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떤 지식이 있어, 어떤 경험했어, 어떤 기술이 있어, 이거죠.
정 없으면 어떤 태도 있어. 그래서 여기에는 사실 이제 평면적으로 작성한다라고 해요. 무슨 말이에요? 그냥 나는 이 직무를 하기 위해서는 A라는 역량, B라는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역량 하나를 구체적으로 쓰실 분들은 하나의 경험만 제시해 주시고, 나는 별로 없어. 에이, 파워도 없네. 아니면 난 너무 세. 둘 다 너무 강해. 그렇다고 한다면 두 가지 제시. 저기는 하나 혹은 두 개의 역량을 제시해 주시고, 그냥 이걸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했다. 잘 됐겠지 뭐. 무엇을 어떻게 했다. 잘 됐겠지. 그러니까 이건 결과까지만 나오면 돼요. 왜? 어차피 이걸 통해서 내가 해당 직무에 관련된 부분을 잘할 수 있다 쓸 거니까 제일 앞에 소제목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뭐 회계 직무를 잘하기 위한 두 가지 역량. 첫 번째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경험. 두 번째 재무제표 분석 능력입니다. 경험.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3번이 제일 쉽죠. 3번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소재 중에서 가장 직무랑 연관성 있는 소재를 여기다 투영시키는 게 필요하겠죠. 쓰기 제일 이건 쓰는 게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소재를 쓸까 고민하는 거고, 여기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삼성전자의 4번에다가 똑같이 써준다 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 다음에 8번은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1번의 작성 구조가 아니라 4번의 작성 구조입니다. 근데 1번이랑 똑같죠. 자, 4번의 작성 구조는 뭐냐면 1번이 뭐였어요? 도전적 목표 달성이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거의 내가 메인이 됐던. 근데 4번은 뭐예요? 같이 한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저는 1번과 4번이 똑같은 내용인데 결국엔 목표가 나와야 되겠죠. 우리가 뭘 해야 돼. 근데 1번은 나 혼자 해도 되는 거고 같이 한 것 중에 내가 메인이 돼서 나의 역할만 막 자랑하면 되는데, 4번 같은 경우에는 혼자 하기 어려운 일이니까 같이 고군분투라고 제가 여기다 해놨죠. 이게 좀 다른 거죠. 이게 1번이 아니라 4번입니다. 4번의 작성 구조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공동의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 같이 무엇인가를 해야 돼. 목표 1등 하고자 했고 1등 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이 없었어. 능력이 없었어. 자원이 없었어. 그래서 이걸 각각의 n분의 1을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써주면 같이 무엇을 했는지. 아니면 또 하나 나올 수 있는 게 뭐예요? 공동으로 해결하려고 갈등이 발생했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근데 여기에다가는 저는 갈등이라기보다는 혼자 하기 어려운 일이니까 같이 n분의 1로서 노력하신 내용을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역시 성과 달성. 그 다음 여기 배운 점은 못 써줘야 돼요. 아까 1번에서는 내 스스로가 힘든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있으면 잘할 수 있다. 이걸 느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뭐예요? 협력을 해서 시너지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하구나라는 걸 배웠다. 그걸 제일 앞에다 소제목에다 써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1번이랑 똑같아요. 저는 SK의 1번과 4번 항목은 똑같은데 1번은 내가 좀 뿜뿜하게, 4번은 같이 뿜빠이에서 뿜뿜하게, 그것만 좀 다르다. 그러니까 똑같이 목표를 제시해 주시고 어떻게 노력했는지, 메인으로 혼자 노력했는지 같이 노력했는지 이것만 좀 다르다. 당연히 4번도 뭐예요? 여러분들 직무와 연관된 소재를 써줘야 되는데 저는 그 소재를 중요한 건 1번에다 넣어주고 그 다음 4번에다가 팀플레이를 생각하세요. 팀플레이 정도의 소재를 하나 정도 준비해야 되겠죠. 여기 4번에다 써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1번은 어떻게 써준다? 내가 뿜뿜하는 거. 구체적 목표 제시해주고 제일 많이 써줘야 될 건 뭐예요? 어떻게 노력했다. 목표를 제시해야만 목표를 달성했는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배운 점은 뭐다? 도전적으로 목표 달성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 그 배운 점을 여기다가 제일 앞에다가 붙여주기. 2번은 뭐예요? 이것은 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에서 유가 아니라 유에서 유의미한 유로, 유에서 다른 유로 제가 정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나와야 되는 게 뭐예요? 기존의 한계점은 무엇이 있었어.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한번 구상을 해봐서 그런데 나는 요걸 선택했고 그 이유는 무엇이었고 그랬더니 그 결과가 좋게 나왔고, 이를 통해 배운 점 뭐예요? 창의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는 요런 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느꼈어. 그 다음에 그걸 역시 제일 앞에다 소제목으로. 3번 제일 쉬운 거죠. 해당 직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이 필요해? 아니면 두 가지 역량이 필요해? 무엇이야? 어떻게 했어? 결과 좋았어. 무엇이야? 어떻게 했어? 결과 좋았어. 소제목으로 그냥 어떤 역량이 중요하다라고 딱 박아주시든가 몇 가지 역량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든가
요건 아주 쉽죠. 마지막 4번. 요건 4번인데 제가 1번으로 잘못 썼습니다. 죄송하고요. 가려야 되겠다. 4번은 뭐예요? 역시 목표가 구체적으로 나와야지. 그 다음에 4번은 같이 하는 거니까 같이 n분의 1로 고군분투했다. n분의 1도 제가 드리는 용어예요. 그 다음 그걸 바탕으로 성과 달성 이렇게 했다. 그 다음에 역시 뭘 배웠어요? 같이 협력하기 위해서 시너지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 그거를 또 앞에다 소제목으로 붙여줘야죠. 이렇게 쓰면 끝. 이 구조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만 쓰시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꼭 그럼 써야 돼. 아니 근데 이 정도 내용은 이게 SK에서 얘기하는 최소한의 가이드니까 이게 나와야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각각의 항목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바가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취업적인 거에 흔들리지 마시고 이렇게 쓰지 말라고 하던데요. 어떻게 그러고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피곤합니다. 오케이 이렇게만 작성했으면 좋겠다. 중요한 건 뭡니까? 소재예요. 소재. 자소서는요 소재밖에 못 봐요. 그걸 시간 내 가지고 빤히 읽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현업이 얼마나 바빠 죽겠는데 이걸 언제 읽고 있겠어요. 겉으로는 다 읽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런 예외적인 사항에 걸리지 마십시오. 마지막 여러분들이 다시 등장했죠. 이게 한동안 SK하이닉스 SK에서 새끼 질문을 했죠. 다시 1 저는 그냥 좀 새끼 질문이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써야 됩니까? 써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회사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안 쓰셔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진짜. 야 그건 오히려 쓰니까 떨어지는데 내가 쓰고 떨어졌으면 그렇게 얘기할걸요. 근데 붙은 분은 뭐라고 했어요? 무조건 써야 돼. 뭐가 맞아요? 둘 다 맞아요. 근데 저라면 써볼 것 같아요. 왜? 4가지 경험을 쓸 때 여러분들이 항상 고민하는 게 뭐예요? 예전에 새끼가 없었을 땐 2가지 경험 써도 되나요? 그럼 또 정답이 어딨어 그게? 내가 쓰고 싶은 경험 쓰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고민들 때문에 새끼 질문이 나온 거죠.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각각의 질문에 1가지 경험을 아주 구체적으로 쓰면 천자가 나와요. 너무 예쁜 내용이 나오고 새끼 질문 여기에다가 뭐예요? 표현하지 못한 경험도 있잖아. 여기다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내가 이 회사 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SK하이닉스 올 정도면은 진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뭐 그 자료 많이 보셨겠지만 초봉을 1억 이상 주는데 뭐 영혼까지 끌어모았다고 하지만 초봉을 1억 주는 회사가 사람을 쉽게 뽑지는 않잖아요. 그런 회사가 들어가기 쉬운 건 말도 안 되잖아요. 당연히 여기 오기 위해서는 미친 듯이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쓸 말이 많겠죠. 저라면 나는 니네 회사 오려고 다양한 경험들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을 정성스럽게 잘 포장해서 드릴 것 같습니다. 결론은 뭐다? 저는 새끼 질문에 또박또박 다 답변해 줄 것 같아요. 8가지 정도는 써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새끼 질문에다 답변을 좀 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지금 답답해 죽겠네요. 목소리가 안 나와서 저도 지금 막 강의하고 컨설팅 하는데 죄송하다는 말씀만 계속 드리고 있고 유튜브를 그래도 올려야 될 것 같아서 너무 답답하고 여러분들이 또 헛된 희망과 달콤한 악마의 유혹에 이 악마는 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악마의 유혹에 빠지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제 영상만 보고 작성하십시오. 제 영상을 보고 철석같이 붙는다 이런 건 아니지만 너무 헛된 희망과 어떠한 좀 대단한 쇼컷이 있을 거란 착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 건 없습니다. 취업은 당연히 열심히 준비하신 분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 특히 자소서는 특히나 소재가 강하신 분들이 많이 가니까 여러분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다라고 하면 가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근데 미안한데 우리 학교에 간 선배가 없다라고 하면 SK하이닉스는 그럴 가능성이 낮아요. 그래서 그 방법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는 참 고민은 되긴 하겠지만 일단은 그래도 저는 그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빨리 쓰고 읽고 넘어가자. 그런 분들은 오히려 삼성전자를 노리시는 게 더 현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 여러분들에 전해드리고 싶은 메시지 너무 답답해서 그리고 이제 또 다음 주가 되면 또 SK하이닉스의 자기소개서를 얼마나 많이 받아볼까. 그럼 거기서 뭐 얼마나 못 쓰고 얼마나 잘 쓰겠습니까? 다 비슷비슷하죠. 또 여러분 똑같은 학교라면 다 비슷비슷할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고생이 많으시고 회사에서 그럼 여러분들이 평가자라면 무엇을 볼까?
진짜 하나의 자기소개서를 아주 진솔하게 작성한 사람 뽑을까? 근데 어쩌겠어. 볼 시간이 없는데. 여러분들이라면 무엇을 볼까?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가정해 보시고 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서 작성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기본적인 가이드만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잘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여기서 마칠게요. 목소리 음성이 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은 무조건 합격하실 겁니다. 라는 축복의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며 다음 시간에는 온전히 회복된 목소리를 뵙기를 바라며 건강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